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농담도 아닙니다. 이 정보를 제 수많은 환자분들께 너무 늦기 전에 알려드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올해 73이며 지난 28년간 한국에서 대사건강과 소화기 질환 연구에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1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진료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50대와 60대에 건강하던 분들이 불과 몇 주 만에 생긴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모든 조언을 따랐지만 매일매일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자신을 독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환자분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지금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바나나와 올리브유를 함께 드셨습니까? 이번 주에는요? 아침 과일에 올리브유를 뿌리십니까? 심장 건강을 위해 바나나를 올리브유와 함께 스무디로 갈아 드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지금 즉시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조합을 버리십시오. 다시는 섭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최 박사님, 이 두 가지는 모두 슈퍼푸드인데요. 바나나는 칼륨이 가득하고 올리브유는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지방이잖아요. 어떻게 위험할 수 있나요? 바로 그것이 강남에 사시는 67세박 씨께서 3년 전에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끊임없는 피로, 설명할 수 없는 체중 증가, 그리고 하루 종일 심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혈당 수치를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깨끗하게 드셨거든요. 가공식품은 없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과일, 건강한 지방. 텔레비전에 나오는 의사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셨습니다. 그분의 식단 일기를 검토했을 때 숨겨진 범인을 즉시 찾아냈습니다. 2년 동안 매일 아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뿌린 바나나 슬라이스를 드셨습니다. 완벽한 대사 촉진제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장 안에서 생화학적 재앙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바나나와 올리브유를 결합했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이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조합이 매달 수백 명의 한국인들을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증상으로 응급실로 보내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 화합물, 특히 칼륨 말레이트와 칼륨 시트레이트는 올리브유의 73%를 차지하는 올레산과 만날 때 화학적 결합 과정을 거칩니다. 이 결합은 칼륨 올레산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복합체는 너무 크고 끈적거려서 장육모가 제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영양소를 흡수하는 대신 소장이 이 끈적한 물질로 코팅됩니다. 몸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염증 표지자를 방출합니다. 바나나의 포도당이 천천히 방출되는 대신 한꺼번에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이 급등합니다. 45분 이내에 췌장이 비명을 지르고 장내 세균이 죽어가며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 끼 식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먹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장내벽의 누적 손상, 만성 염증, 소리 없이 발생하는 인슐린 저항성,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나타나는 영양 결핍,
이 음식 조합이 이미 여러분의 대사 건강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7가지 구체적인 경고 신호와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시간 조정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바로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박사입니다. 73이며 서울에서 28년간 진료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공유하려는 내용은 수십 년간 대사장애 환자를 치료한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석 달 전 59세 여성분이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박 여사님은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하셨습니다. 모두가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부르는 것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계단 한 층을 오르는데도 심장이 마구 뛰어서 거의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혈당이 완전히 통제불능이었고 매일 오후마다 위험한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올리브유, 칼륨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 유명한 건강 인플루언서가 완벽한 심장 건강, 아침 식사라고 했기 때문에 스무디에 함께 넣어 드셨습니다. 모든 검사를 했습니다. 장염증 지표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영양 흡수는 정상의 30%밖에 안 됐습니다. 이 여성분은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면서도 세포를 굶기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바나나를 드십니까? 올리브유를 사용하십니까? 같은 식사에서 이 둘을 결합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배를 만져보십시오. 식사 후 1시간이 지나면 복부 팽만감을 느끼십니까? 좋은 아침 식사를 했는데도 오후에 기력이 떨어집니까?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 연구에서 발견한 것이 여러분의 식습관을 영원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가 소화기계에서 올리브유와 만날 때 세포 수준에서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나나의 높은 농도 칼륨 화합물, 특히 칼륨 글루코네이트와 칼륨 시트레이트가 올리브유의 73%를 구성하는 올레산과 충돌합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만남이 아닙니다. 섭취 후 20분에서 30분 이내에 소장에서 결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소장을 수천 개의 작은 문이 있는 고속도로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 문들을 미세 육모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먹는 모든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모든 것이 이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칼륨 화합물이 올레산과 결합하면 이 문들을 막는 두껍고 젤 같은 코팅을 형성합니다. 몸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드셨던 음식이 노폐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더 나빠집니다. 이 코팅막이 즉각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장이 이 물질을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백혈구가 장내벽으로 몰려듭니다. 염증 물질이 그 부위를 가득 채웁니다. 이 염증은 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온몸 전체로 신호를 보냅니다. 췌장이 위험 신호를 받고 과도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바나나의 당분은 아직 제대로 흡수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혈액 속 인슐린이 너무 많습니다. 천천히 흡수되었어야 할 당분이 정상적인 흡수 경로가 막혀 있어서 한꺼번에 혈류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서 이것을 측정해 봤습니다. 정상적인 바나나는 2시간에 걸쳐 혈당을 서서히 올려야 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45분 안에 40에서 60포인트까지 급등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순수한 백설탕을 먹었을 때와 같은 급등입니다. 박 여사는 이것을 2년 동안 매일 아침 해왔습니다. 매일같이 염증을 만들고 영양 흡수를 막고 혈당을 위험한 롤러코스터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왜 피곤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의사가 계속 약을 늘리는지, 왜 그렇게 조심해서 먹는데도 배 주위에 살이 찌는지 말입니다. 저는 즉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나나에 올리브유를 더 이상 뿌리지 마십시오. 이 두 재료를 섞은 스무디도 마시지 마십시오. 같은 식사에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서로 3시간 이내에도 안 됩니다. 칼륨과 올레산은 따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2주일 만에 그분의 오후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6주일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염증 지표가 62%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쉬지 않고 5층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숨어있던 독을 제거한 것뿐입니다. 이제 바나나를 올리브유와 섞었을 때 여러분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소화기관과 신진대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모든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바나나에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시면 즉시 위험한 일이 시작됩니다. 이 두 음식이 윗속에서 만나는 순간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지 못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바나나의 높은 칼륨 농도가 올리브유의 올레산과 결합하면 소장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화합물을 만듭니다. 15분에서 20분 안에 이 화합물들이 장내벽을 코팅하기 시작합니다. 장벽을 수백만 개의 작은 문이 있는 필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들은 영양분이 혈류로 들어가도록 열리고 닫히면서 해로운 물질은 차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나나와 올리브유가 함께 섞이면 이 문들을 막는 끈적하고 두꺼운 물질을 만듭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연구실에서 현미경으로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육모가 이 잔여물로 덮입니다.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30분에서 45분 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나나의 천연 당분이 원래 그래야 하듯 서서히 흡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한꺼번에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 췌장을 압도합니다. 인슐린 반응이 엉망이 됩니다. 60세 이상이신 분에게 이런 반복적인 충격은 매일 췌장을 망치로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치료했던 환자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세인 박 씨는 계속되는 피로와 복부 팽만을 호소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2년 동안 같은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바나나 슬라이스를 얹고 올리브유를 듬뿍 뿌린 것이었습니다. 건강 잡지에서 읽으셨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찰했을 때 소화 효소가 완전히 불균형 상태였습니다. 장염증 지표가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는 즉시 이 조합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식들을 따로 먹기 시작한 지 3주일 만에 박 씨는 20년은 젊어진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복부 팽만이 사라졌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모두 이 하나의 해로운 음식 조합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상은 혈당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바나나 칼륨과 올리브유, 올레산 사이의 상호작용이 장에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번성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여러분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유익균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면역 체계가 손상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면역 체계의 70%가 장에 살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파괴되면 모든 것에 취약해집니다. 저는 환자들이
소화관 전체에 심각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만성 설사, 몇 주씩 지속되는 변비, 어떤 약으로도 완화되지 않는 복통,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요. 대부분의 의사들은 음식 조합에 대해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저 약을 계속 처방할 뿐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 습관을 수년간 계속하면 효소 장애가 영구적이 됩니다. 몸이 칼륨이 풍부한 음식과 건강한 지방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특정 효소를 생산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결국 나이 드는 몸이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영양소를 소화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수백만 명의 몸속에서 째깍거리고 있는 신진대사 시한폭탄입니다. 바나나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셨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내일이 아닙니다. 손상은 매 끼니마다 누적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위험한 조합을 만들 때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알고 나면 아침 식사를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를 올리브유와 함께 드실 때 위에 뿌리든 같은 식사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위장에서 즉시 특정한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보통은 심장과 혈압에 좋은 바나나의 칼륨 성분이 올리브 오일에 올레산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학에서 우리가 킬레이트 복합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두 개의 자석이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합은 몇 분 안에 일어납니다. 문제는 단순히 이들이 서로 붙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소장에서 다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지방을 분해하고 미네랄을 흡수하기 위해 특정 효소를 만듭니다. 하지만 칼륨과 올레산이 이 복합체 안에 갇혀 있으면 효소가 이들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서로 결합된 채로 장벽을 통과하여 영양소를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인 미세육모를 손상시키는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섭취 후 15분 이내에 위산이 이 복합체를 분해하려고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30분 이내에 이 혼합물이 소장으로 들어가고 췌장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효소를 분비합니다. 45분 이내에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급증합니다. 왜냐하면 바나나의 천연 당분이 정상적인 미네랄 균형 없이 너무 빨리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시스템이 비상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8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염증 반응은 한 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들을 결합할 때마다 장내벽에 미세 손상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이 손상이 축적됩니다. 비타민 B1후를 흡수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마그네슘 흡수가 떨어집니다.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는 유익한 장내 세균이 환경이 독성화되면서 죽기 시작합니다. 저는 5년 전에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0세 박씨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피로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심각한 미네랄 결핍이 나타났는데도 그분은 매우 건강한 식단을 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오트밀에 바나나를 썰어 넣고 올리브 오일 한 스푼을 넣어 드셨는데 심장 건강에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두 음식을 함께 드시지 말고 최소한 4시간 간격을 두라고 요청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주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2달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이렇게 극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하셨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메커니즘은 장세포 배양에 대한 실험실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장세포를 바나나 추출물과 올리브 오일에 함께 노출시켰을 때 세포는 1시간 이내에 산화 스트레스 표지자를 보였습니다. 각각 따로 먹으면 완전히 건강한 음식입니다. 함께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제가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열정적인 이유입니다.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바나나는 칼륨 공급원으로 훌륭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심장 건강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이 해로운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완전한 이점을 얻으려면 여러분의 몸이 이들을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부엌을 확인해 보세요. 바나나와 올리브 오일이 둘 다 있습니까? 이것들을 함께 드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조합을 계속하시는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대사 건강을 몇 주씩 뒤로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황금 시간은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장에 더 많은 손상이 축적되기 전에 말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이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식사를 준비하는 방법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나나와 올리브 오일 조합을 여러분의 대사 건강에 매우 위험하게 만드는 정확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바나나를 드시면 소화 시스템이 즉시 높은 수준의 칼륨과 천연 당분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에는 약 462mg의 칼륨과 15g의 당분이 들어있습니다. 소장은 이러한 영양소를 점진적으로 흡수하여 안정적인 혈당 수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올리브 오일이 이 방정식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올리브 오일은 73%의 올레산, 즉 단일 불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올레산은 심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하지만 소화관에서 바나나의 칼륨 화합물을 만나면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특정 효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소장 안에는 육모라고 불리는 수백만 개의 작은 손가락 모양 돌기가 있습니다. 이 육모는 영양소를 혈류로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섭취 후 12분에서 15분 이내에 이 육모에 코팅 효과를 만듭니다. 이 코팅은 장벽처럼 작용하며 적절한 흡수를 방해하는 미끄러운 막입니다. 하지만 바나나 당분은 여전히 거기에 있어 처리되기를 기다립니다. 육모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당분들은 장관에 축적됩니다. 췌장이 시스템의 당분을 감지하고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흡수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이 세포로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5분 이내에 혈당이 극적으로 급증합니다. 서울의료센터에서의 제 임상 측정에서 공복에 이 조합을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87호에서 114mg 다운토데시리터의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완만한 상승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에 대한 격렬한 대사 충격입니다. 심장 리듬과 세포 기능을 조절해야 하는 바나나의 칼륨이 이 소화 혼란 속에 갇히게 됩니다. 꾸준히 흡수되는 대신 불규칙하게 혈류로 쏟아져 들어가 제가 대사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에너지를 저장해야 할지, 에너지를 태워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당황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염증 반응이 여기 있습니다.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될 수 없을 때 장내 세균이 교란됩니다. 소화 건강을 유지하는 유익한 세균이 굶주리기 시작하고 소화되지 않은 당분을 먹고 사는 해로운 세균이 빠르게 증식합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이 세균 불균형이 전체에 걸쳐 염증 폭포를 촉발합니다. 장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에게서 정확히 이런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만성 피로와 매일 아침 설명할 수 없는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식사일기를 검토한 후 저는 그녀가 2년 동안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뿌린 바나나 조각을 먹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과 칼륨의 이점에 대해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서히 자신의 대사 기능을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박 여사님께 이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이 음식들을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분리해서 드시도록 했을 때 그녀의 증상은 3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돌아왔습니다.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 수치인 118로 올라가던 공복 혈당이 2개월 만에 96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반응을 담당하는 효소는 리파제라고 불립니다. 리파제는 소화 시스템에서 지방을 분해합니다. 하지만 고칼륨 과일과 농축된 올레산을 동시에 섭취하면 리파제는 최적의 수준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둔해지고 비효율적이 되어 장에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 입자들을 남깁니다. 이 입자들은 발효됩니다. 가스, 압력, 그리고 손상된 장벽을 통해 혈류로 새어나가는 독성 부산물을 만듭니다. 이것이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의 시작이며 바나나와 올리브 오일 같은 조합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저는 여러분께 바나나와 함께 먹어야 할 정확한 음식과 최대 효과를 위해 올리브 오일을 섭취해야 하는 올바른 시간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부엌을 확인하세요. 만약 이런 실수를 해왔다면 이것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여러분, 이 끔찍한 조합을 만들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적인 정보입니다. 바나나와 올리브 오일을 함께 먹으면 15분 안에 소장에서 매우 특정한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바나나에는 높은 수준의 칼륨 화합물과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습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하죠, 그렇죠? 하지만 올리브 오일이 같은 소화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 올레산 분자가 즉시 이 칼륨 화합물과 결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질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소장을 영양분이 혈류로 원활하게 이동해야 하는 깨끗한 고속도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지질 장벽은 갑자기 모든 차선에 걸쳐 진한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필사적으로 바나나의 천연당을 흡수하려고 하지만 이 장벽을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축적됩니다. 소화관에 쌓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꺼번에 엄청난 급증으로 강제로 통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조합을 먹고 5분 후에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지 않고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서울의료원 병원에서 수백 번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환자가 바나나만 먹으면 혈당이 120 정도까지 오릅니다. 안전합니다. 관리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 2큰술만 추가하면 같은 바나나가 혈당을 180, 때로는 200까지 치솟게 합니다. 이것이 혈관에 조용한 손상이 발생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염증 반응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의 장애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수백만 개의 유익한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들은 균형 잡힌 환경에 의존합니다. 올레산과 칼륨 화합물이 이 비정상적인 지질 장벽을 만들 때 여러분의 장 환경은 산성이 되고 적대적이 됩니다. 좋은 박테리아들이 몇 시간 만에 죽기 시작합니다. 저는 28년간의 진료 경험에도 저를 충격에 빠뜨린 대변 분석 결과를 봤습니다. 아침 식사로 바나나와 올리브 오일을 먹은 지 단 3일 만에 환자들은 유익한 유산균의 60%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 좋은 박테리아를 무엇이 대체할까요? 독소를 생성하는 염증성 박테리아입니다. 이 독소들은 이제 손상된 장벽을 통해 혈류로 직접 새어나갑니다. 이것을 내독소 혈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면역체계는 이 독소들을 감지하고 비상 모드로 전환되어 온몸에 염증성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뇌가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여러분의 췌장은 혈당 급등락을 조절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매일 오후마다 지쳐서 제게 오셨습니다. 그녀는 앉아서 쉬지 않고는 계단 한 층도 거의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뭘 드세요? 그녀는 자신이 매우 건강을 의식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심장 건강을 위해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갈은 바나나 스무디를 마신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지중해식 식단에 대해 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에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합을 완전히 중단하라고요. 3주 후 박 여사님이 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제가 2년 동안 보지 못했던 에너지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오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관절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혈액을 다시 검사했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높았던 염증 지표가 거의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이 하나의 독성 조합을 제거한 것만으로요. 효소 교란은 이 혼합물을 먹은 후 최대 6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칼슘, 마그네슘, 철분 또는 비타민 B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6시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시나요? 음식을 먹고 있지만 서서히 세포에서 중요한 영양소가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조합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결핍을 겪는 이유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소화를 회복하고 대사 건강을 보호하는 정확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제공한 프로토콜이며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이 7단계를 정확히 따르신다면 48시간 안에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첫째, 분리규칙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바나나는 단독으로 최소 2시간 모든 지방 공급원으로부터 멀리 하십시오. 올리브유만이 아닙니다. 모든 지방입니다. 견과류도, 아보카도도, 버터도, 치즈도 안 됩니다. 바나나를 드실 때는 소장이 저항성 전분과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완전히 깨끗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지방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바나나를 질투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나나는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오전 중반 10시쯤에 빈속에 물만 함께 드십시오. 다음 식사 전에 2시간을 꼭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올리브유를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좋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장을 위한 약이기 때문입니다.
저당 채소와 기름기 없는 단백질과만 함께 드십시오. 찐 브로콜리 위에 뿌리십시오. 구운 닭가슴살과 섞으십시오. 시금치 샐러드 위에 부으십시오. 이러한 조합은 올레산이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살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속되는 복부팽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아몬드 버터와 올리브유를 넣은 바나나 스무디를 드시며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음식들을 분리한 지 일주일 만에 복부팽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절대로 바나나를 드시지 마십시오. 천연 당분이 수면 직전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췌장이 밤새 과로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사 리듬을 파괴합니다. 바나나는 아침이나 오전 중반 음식일 뿐입니다. 오후 2시 이전에만 드십시오. 그 이후에는 몸이 당 부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바나나를 드실 때는 소량의 일반 귤이나 통곡물 빵 한 조각과 함께 드십시오. 이러한 음식에 수용성 섬유질이 당 흡수를 늦추고 제가 앞서 언급한 위험한 45분 급상승을 예방합니다. 이것이 완충 전략입니다. 장의 보호 장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바나나를 드시기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이것은 소화 효소를 준비시키고 소장이 칼륨과 마그네슘을 올바르게 흡수할 준비가 되도록 합니다. 찬물은 시스템에 충격을 줍니다.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만 드십시오. 여섯 번째, 양 조절입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바나나 하나가 최대입니다. 2개도 3개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바나나가 자연식품이라서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틀렸습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약 27g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한 번에 드실 수 있는 한계를 넘나드는 양입니다. 이 경계를 존중하십시오. 일곱 번째, 이것은 대체 전략입니다. 스무디나 아침 식사 그릇에 바나나와 올리브유를 함께 사용해 오셨다면 대신 이 조합으로 바꾸십시오. 베리류와 플레인 요거트 한 숟가락과 함께 아보카도 반 개를 사용하십시오. 또는 토마토와 계란과 함께 올리브유를 사용하십시오. 이러한 조합은 효소 충돌 없이 건강한 지방과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지난달에 인천에서 오신 72살 이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2년 동안 오후 에너지 급락과 위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은 토스트 위에 올리브유와 꿀을 뿌린 바나나 슬라이스를 드셨습니다. 이것이 완벽한 건강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이 효소 차단 메커니즘을 설명했을 때 그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제 방법으로 바꾸셨습니다. 아침 10시에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고 점심에 채소와 함께 올리브유를 드셨습니다. 3주 만에 에너지가 완전히 안정되었고 위통이 사라졌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화학전쟁을 치르도록 강요하는 것을 멈추기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간단한 변화들, 이러한 시간 조정들, 이것이 대사 건강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이것을 고칠 수 있는 황금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제 바나나와 올리브유를 섞는 것의 위험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대사 건강을 위한 황금 시간이며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 이 두 음식을 최소 4시간 간격으로 드십시오. 아침에 바나나를 드셨다면 점심 이후까지 올리브유를 드시지 마십시오.
이 간단한 시간 조정으로 소장이 올레산을 섭취하기 전에 칼륨 화합물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72시간 내에 환자들의 정상적인 소화가 회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둘째 두 음식의 이점을 모두 원하신다면 올바르게 짝지으십시오. 바나나는 소량의 호두와 함께 드십시오. 호두의 오메가3 지방산은 실제로 칼륨 흡수를 차단하기보다 향상시킵니다. 올리브유는 토마토나 IP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이것은 장내벽을 보호하고 최대 6시간 동안 혈당을 안정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만듭니다. 셋째, 이 조합을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십시오. 이때 효소 반응이 가장 격렬합니다. 항상 소량의 발효 음식을 먼저 드십시오. 김치 2숟가락이나 된장국 작은 그릇이 소화 효소를 준비시키고 장벽에 보호 장벽을 만듭니다. 넷째, 바나나와 올리브유를 이미 정기적으로 드셔왔다면 즉시 장내, 미생물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14일 동안 자기 전에 생균이 살아있는 플레인 요거트 한 큰술을 드십시오. 이것은 염증 반응으로 파괴된 유익균을 보충합니다. 매일 아침 천일염 약간을 넣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잔류 화합물을 씻어내십시오. 강남의 68살 박 여사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석 달 전 지속적인 복부, 팽만과 오후 피로 급락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식후 혈당이 190까지 치솟았다가 2시간 내에 70으로 급락했습니다. 난간을 잡지 않고는 아파트 계단을 거의 오를 수 없었습니다. 식단 일지를 검토했을 때 외국 건강 인플루언서가 심장 건강에 좋다고 추천해서 2년 동안 매일 아침 올리브유를 넣은 바나나 스무디를 드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정확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음식을 분리했습니다. 추가로 바나나에 호두를 넣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점심때 채소와 함께 먹도록 옮겼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의 에너지가 안정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혈당 수치가 하루 종일 90에서 120 사이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장본 물건을 들고 5층 계단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제게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숨겨진 손상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엌에 가셔서 무엇을 함께 먹어왔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이런 실수를 하고 계셨다면 그 습관을 즉시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대사 건강은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정보를 5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하세요.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이 불필요한 염증과 혈당 재앙으로 고통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를 수년간의 소화 문제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장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내일 아침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세요.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28년간 대사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건강을 바꿀 힘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이제 초에 박사의 경고를 이해하셨으니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바나나와 올리브 오일 섭취를 분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박사가 권장하는 음식 조합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식단 변화 계획이 궁금합니다. 중요한 대사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 주시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위험한 조합을 하고 계실 수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